이사님, 이 계약서 좀 이상한데요. 회계팀 막내 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 뭉치에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가득했죠. 뭐가 이상해? 그냥 처리해. 상무 차석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매출과 입금액이 3억이나 차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이사 권도훈이 들어서더니 차갑게 웃었죠. 서린 씨, 회사 일에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건강을 위해서 말이지. 서린은 5년 전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중견 건설자재 유통회사인 대한유통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내부는 달랐어요. 서린은 처음엔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처리하는 장부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요. 오늘도 서린은 평소처럼 전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거래처 신성건설과의 계약서상 매출은 10억인데 실제 입금액은 7억밖에 없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팀장님, 이 부분 확인 좀 부탁드려요. 서린이 서류를 내밀자 팀장 오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 입금될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린은 지나칠 수 없었어요.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며 쌓은 지식이 경보를 울렸거든요. 그녀는 몰래 과거 장부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지난 3년간 비슷한 패턴이 수십 건이었습니다.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가 총 50억 원에 달했어요. 누군가 매출을 부풀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분식회계야. 서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는 곧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 장부로 상장한다면 엄청난 사기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날 밤 서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양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고민했죠. 이걸 신고하면 회사는 무너질 겁니다. 그녀도 일자리를 잃겠죠. 하지만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린은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한다고요. 그녀는 야근을 자청하며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파일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화면에 떠오른 건 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표 권도훈과 상무 차석환의 비밀 계좌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린 씨, 요즘 야근 많이 하시네요?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서린은 깜짝 놀라 화면을 껐습니다. 상무 차석환이었죠. 아, 네. 업무가 밀려서요. 그래요? 건강 챙기면서 하세요. 차석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서린은 식은땀이 났어요. 들킨 걸까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의 컴퓨터 파일들이 삭제됐고 출근길에 누군가 그녀를 미행했어요. 회사 동료들도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죠. 서린아, 너 요즘 왜 그래? 회사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 같은 팀 선배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린은 고립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린은 회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그 여자 계속 파고들면 어떡해? 걱정 마. 곧 처리될 거야. 감사 때 책임 뒤집어 씌우면 돼. 서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온 서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요. 그녀는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아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린은 갑자기 인사팀으로 호출됐습니다. 서린 씨,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뭐라고요? 제가요?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서린의 이름으로 된 비자금 계좌가 있었어요. 누군가 그녀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저는 증거가 다 있어요. 일단 자택 대기하세요. 서린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죠. 그녀의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음침했습니다.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가 명확한데 뭘 어쩌라는 거죠? 당신 명의 계좌로 3억이 입금됐어요. 그건 조작이라니까요. 제가 왜?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설인을 횡령범으로 몰아갔고 언론까지 나섰어요. 설인의 얼굴이 뉴스에 나왔죠. 집에 돌아온 설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어요.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었지만 차마 할 수 없었죠. 시골에서 평생 농사지으며 자식 공부시킨 부모님께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하나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설인 씨죠? 저는 전직 대한유통 직원이었던 사람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회사 비리를 알게 됐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당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USB 하나를 은행 금고에 숨겨뒀어요. 거기 핵심 증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쓰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설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로 받은 은행 주소를 확인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설이는 은행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로 USB가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확인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권도훈 대표와 차석환 상무의 비밀 계좌 내역,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분식회계 지시 이메일까지 결정적 증거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로 이길 수 있어. 설이는 곧바로 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동시에 언론사에도 익명으로 자료를 보냈어요. 며칠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대한유통 50억 분식회계 의혹, 상장 앞둔 중견기업 비리 정황 포착,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권도훈 대표는 급히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미 늦었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시퀀스 3,500자. 설인 씨가 제보자였군요. 검사 앞에 선 설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증언했습니다. USB 속 자료들이 결정타였어요. 회계장부, 이메일, 계좌 내역까지 완벽한 증거였죠. 이 정도면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권도훈과 차석환이 구속됐어요. 법정에 선 날 설이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권도훈이 그녀를 노려봤지만 설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피고인들은 3년간 총 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누명을 씌워 입막음하려 했죠. 검사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설이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법정은 숨죽이며 그녀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권도훈은 징역 7년, 차석환은 징역 5년이었어요. 회사는 상장이 취소됐고 피해 투자자들은 손해를 면했습니다. 설이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긴 싸움이 끝났어요. 며칠 후 설인에게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회계법인들이 그녀를 스카우트하려 했고 금융감독원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설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선택, 그것이 결국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설이는 작은 숫자 하나를 눈치챘습니다. 장부 속 이상한 금액 차이를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내일이 아니야, 모른 척하자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설이는 달랐어요. 그녀는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 자신을 위험에 빠뜨렸지만 결국 옳은 길이었죠.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편한 길과 옳은 길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때론 옳은 길이 더 힘들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간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설인의 용기가 수백 명의 투자자를 구했습니다. 그녀의 양심이 정의를 실현했죠. 작은 눈치챔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눈치채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든 외면하지 마세요. 용기 내어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